잠깐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는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보통 재해 피해가 나면 이 불광역의 천재냐, 사람의 잘못인 인재냐를 따지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기관의 잘못인 관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 하류 지역이 큰 폭우 피해를 입은 건 댐 운영을 잘못한 수자원공사 책임이라는 게 지자체 주장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불광역적인 일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섬진강 인근 지역 군수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앞에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98%까지 올라간 것이 이거 지금 사장님 한번 쭉 보시죠. 저수량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셨다는 것이죠. 폭우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수자원공사가 댐의 물을 미리 빼놨어야 했는데 98%나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댐 수위가 올라가자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민이 1,335명입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집에를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지역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됩니다. 섬진강 유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섬진강댐은 초당 196톤을 방류했습니다. 이튿날 호우 경보가 발효됐을 때도 초당 400톤 남짓만 내려보내다가 댐이 한계 수위까지 차오른 8일 뒤늦게 방류량을 초당 1,800톤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평균 방류량이 매뉴얼상 최대치인 초당 1,868톤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 군수들은 이번 홍수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운영 기준에 따라 댐 방류량을 조절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는 또 방류량을 늘리기 전부터 일부 하천이 이미 범람 위기 상태였다며 홍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 특별히 폭우 피해가 컸던 11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는 이 관제 논란이 벌어진 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폐허가 된 집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수공 탓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주민을 만났습니다. 가재도구 하나 없이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마을 입구에는 이처럼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섬진강 댐이 제때 방류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방류하는 것 때문에 원인이 더 커졌다고 봐요. 수자원공사 알아서 조사해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주민들도. 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청송이고 뭐고 끝까지 가려고 면이나 시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군도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1,000가구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섬진강댐 방류량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30년, 40년 가까이 침수가 안 되던 지역이에요. 섬진강댐이 방류를 너무 많이 해서 제방이 터지고 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억장이 무너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섬진강댐 방류 관련 진상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구례군과 남원시, 하동군 등 11개 시군을 추가로 선포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진짜 댐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난 게 아니라 이 댐이 물을 마구 내보내는 바람에 그 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제 주민들 주장인데요. 그런 지적을 받는 댐이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네,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천댐입니다. 집중호우 때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섬진강댐의 경우 전 남북, 경북에 걸쳐 7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남원만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축구장 2,000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 저렇게 잠겼다고 하는데 그럼 물을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내보냈던 건가요?
섬진강댐 유역에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최고 41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7일 새벽만 해도 방류량은 1초에 199톤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방류량은 1,800톤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약 9배가 늘었던 건데요. 네. 수자원공사는 규정 내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획 방류량, 그러니까 홍수기에 물을 최대로 내보낼 수 있는 양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계획 방류량의 99%에 이르는 양을 방류했고 1시간 정도는 계획 방류량을 약간 넘기기도 했습니다. 99% 그러니까 방류량을 최대치까지 올린 건데요. 폭우가 쏟아지기 전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수자원공사가 미리 댐을 비워뒀어야 하는데 대비를 못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공은 이제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데, 그런데 3년 전에는 이 댐들이 올해보다 훨씬 낮은 수위를 유지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해발 196.5m 이하로 물 수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네. 3년 전을 보면 이 기준보다 20m 낮게 유지됐지만 올해는 불과 3m밖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를 보시면요. 제한 수위를 약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수공은 이런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고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미리 물을 좀 내보낼 수가 없었다. 이건 맞는 해명입니까? 기상청이 장마가 7월 말에 끝난다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가뭄 대비를 위해서 8월 이후에는 방류량을 줄였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입니다. 또 기상청이 전국에 많으면 300mm의 비를 예보했지만 실제로는 400mm 넘게 내리는 등 격차가 커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후까지 200mm 정도 비가 왔고 이후 최대 250mm를 예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 직전에 예보를 내놓고 정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서로 남 탓하는 것도 이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이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2018년에 일원화를 시켜서 환경부에 맡겼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수자원 관리 주무는 환경부가 하고 국토부는 하천 유지 관리 정도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환경부가 수량 조절보다는 수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물을 가둬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갈수기 대비도 물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수 방어는 댐뿐만 아니라 하천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 관리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난 적힌 대로 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지 부동 자세가 문제였던 건 아닌지 또 짚어볼 문제입니다.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